오늘은 비상식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임스 웨슬리 로스의 세상의 종말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201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티오티워키, 즉 세상의 종말에 와도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며 재난재해나 경제위기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생존에 필요한 지식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책에서 비상식량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1장 저장고에 무엇을 넣을까? 저장고에 들어갈 식량은 기본적으로 말린 식품, 통조림 식품, 보조식품의 세 종류다. 통조림 식품은 오래된 것부터 차례차례 소비하여 순환시킨다. 새 통조림을 맨 뒤에 놓고 오래된 통조림을 앞으로 당긴다. 가장 오래된 것부터 먹어라. 모든 저장식품의 날짜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나는 중간 굵기 유성펜을 쓴다. 기록할 통조림이 많으면 날짜 스탬프를 쓰라. 날짜를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 해가 기록된 달력을 장만하라. 이 장에서 설명한 식품 말고도 저장할 만한 것이 더 있다. 깡통, 뚜껑과 링, 물물 교환을 위해 넉넉히 장만한다. 소금, 은신처가 해안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소금을 다량으로 비축해야 한다. 황, 과일 말리는 데 쓴다. 식초 4리터들이 병이 들어있는 상자를 2개 산다. 양념, 베이킹소다, 현모, 식품 보관 주머니, 알루미늄 호일, 즉석 태양열 오븐을 만드는 것 말고도 별별 용도가 다 있다. 디아백, 사냥한 짐승을 담는 주머니, 10대 필수 분목, 1. 소금. 소금은 맛을 내고 음식을 보존할 뿐 아니라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천연 소금 덩어리는 사냥꾼의 금지 품목이다. 너무 쉽게 동물을 잡을 수 있어서 스포츠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뭔가 감이 오지 않는가? 소금을 예상 필요량의 몇 배씩 비축할 것을 권한다. 암염지대나 짠물늪이 근처에 없다면 소금을 저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지금은 소금이 값싸고 풍부하지만 티오티워키가 되면 대부분의 내륙지대에서 귀중품이 될 것이다. 소금은 저장기간이 무한대다. 은신처 근처에 천연소금층을 조사하라. 티오티워키 상황에서 귀중한 정보가 될 것이다. 가족 1인당 소금 5kg을 비축하라. 너무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데 쓸 분량도 포함되어 있다. 식용소금은 요오드가 첨가되어 있어야 한다. 2. 쌀. 나는 영양이 풍부한 현미를 더 좋아한다. 문제는 백미보다 보존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가족 1인당 소비량은 15kg가량이다. 보존 기간은 약 8년이다. 3. 밀. 곡물 저장은 가족 생존 대책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곡물은 곡값이 올라가거나 수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축해두는 것이 좋다. 성인 1인당 한을 100kg을 구입한다. 일부는 파스타로 저장한다. 보존 기간은 30년 이상이다. 물 교환과 나눔을 위해 여분의 곡물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밀가루는 보존 기간이 2에서 3년밖에 안 되므로 권하지 않는다. 통밀은 30년 넘게 보존되며 영양소가 80% 이상 유지된다. 통밀과 수동 재분기를 구입하라. 가장 간편한 저장 방법은 밀알을 물에 불리는 것이다. 통밀 나더를 24에서 36시간 물에 불리면 부드러운 밀베르가 된다. 이것을 데우면 영양 만점의 아침 식사용 시리얼을 만들 수 있다. 4. 옥수수. 통옥수수는 조각내거나 빻은 것보다 훨씬 오래 가기 때문에 통옥수수를 저장하고 직접 빻는 것이 좋다. 성인 1인당 한해 25kg을 비축한다. 통옥수수는 보존 기간이 8에서 12년이지만 조각내거나 빻은 옥수수는 18에서 36개월밖에 안 된다. 5. 귀리. 성인 1인당 한해 10kg을 비축한다. 귀리는 품종이나 포장 방법에 따라 3에서 7년 보관할 수 있다. 6. 지방과 기름, 올리브유, 마요네즈, 깡통 버터, 땅콩버터 위주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총 중량은 성인 1인당 한해 45kg가량이다. 15리터는 약 10kg이다. 깡통 제품은 순환 소비하거나 2년에 한 번씩 기부해야 한다. 고형기름 또한 순환 소비하거나 4년에 한 번씩 기부해야 한다. 7. 분유. 무지방 분유를 사라. 성인 1인당 한해 10kg가량 비축하라.
가장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저장식품 업체에서 판매하는 질소 충전 분유로 5년 이상 보관할 수 있다. 8. 과일 및 채소 통조림. 가장 경제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통조림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순환 소비한다는 전제하에 가족 1인당 2년 분량을 비축해야 한다. 과일과 채소의 비율은 입맛에 따라 조절한다. 9. 고기 통조림. 이것도 순환 소비해야 하며 2년치 이상 저장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다크사의 햄 통조림을 좋아한다. 10. 설탕. 나는 꿀이 좋지만 입맛에 따라 설탕, 당밀, 수수 시럽, 메이플 시럽, 잼 젤리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필요한 총 중량은 성인 1인당 한 해 20kg가량이다. 30장 시작하기. 티옥트워키가 오면 식량 생산과 분배의 차질이 생긴다. 여러분의 가족이 적어도 1년, 가능하다면 그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저장하라. 지나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티옥트워키가 닥치면 여러분은 자신의 선경지명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든든한 저장고는 장점이 아주 많다. 식량을 대량으로 장만하면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방심하다 큰 코 다칠 친척, 친구, 난민에게 나눔을 베풀려면 여분의 식량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밀과 살, 콩, 꿀이 필요하다.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는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식량을 저장할 때는 절제와 다양성이 핵심이다. 주식은 옥수수, 밀, 쌀, 콩 같은 건조식품이겠지만 과일과 채소 통조림, 분유, 소금도 챙겨야 한다. 장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다양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변비로 장이 막히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저장고를 계획할 때는 가족 한 명당 1년에 식량이 얼마나 필요할지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아래 목록에서 권고량을 제시하겠지만 각자 자기 가족의 상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하기 바란다. 나는 모르몬교를 믿지 않지만 이들의 식량 저장 철학과 실천 시설에는 경의를 표한다. 모르몬교 교구에는 대개 탈수 포장 시설이 있으며 장소가 남으면 교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하게 해준다. 이곳 회원들은 초심자에게 시설 이용법을 기꺼이 가르쳐준다.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식량을 저장하는 것과 더불어 곡물과 채소를 재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양소를 따지자면 직접 기른 농작물을 따를 것이 없다. 자연 수분 씨앗을 저장하는 것은 식량 저장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리드다운 시나리오가 장기화될 경우 식량을 구하는 주된 수단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7장을 참조하라. 32장 그 밖의 필수 저장 품목. 초고온 살균한 레토르트 포장 우유. 단기간 6개월에 소비할 경우 초고온 살균한 레토르트 포장 우유는 현명한 선택이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레디메이드 소시지나 월튼 피드 같은 업체의 질소 충전 무지방 분유를 구입하라. 우유의 보존 기간이 짧은 것은 버터 지방이 부패하기 때문이므로 무지방 제품이 좋다. 쌀우유와 두유는 일반 우유보다 훨씬 오래 간다. 여느 저장식품과 마찬가지로 레토르트 포장식품은 집에서 가장선을 하고 하지만 영하로 내려가선 안 된다. 벌레가 끼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레토르트 식품을 보관할 때 눕혀서는 5개, 세워서는 7개 이상 쌓으면 안 된다. 상자째 보관할 때도 5개 이상 쌓으면 안 된다. 종합 비타민과 식품 보충제. 식단을 보충하려면 고품질의 이중 캡슐 종합 비타민, 고품질의 비타민, 비군 정제, 비타민 C 500mg 정제를 섭취해야 한다. 비타코스트닷컴에서는 저렴한 비타민과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영양 보충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남은 비타민은 최소 3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서늘하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한다. 비타민은 빛이 닿으면 쉽게 변질된다. 유효기한이 지나기 전에 소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타민을 저장하라. 단, 지용성 비타민은 과잉 섭취해서는 안 된다. 천연 변비약. 식단을 고기 위주로 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리 대비하라. 식이섬유 보충제 메타민C를 대량으로 사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타민C. 비타민C는 외상 치료에 태수적이며 외상 타박상을 최소화한다. 필요량 이상의 비타민C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도 별로 해롭지 않다.
하지만 대량 섭취가 반복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하라. 땅콩버터. 긴급 대피용 배낭에 챙길 단백질 공급원 중에서 부피가 가장 작은 것은 땅콩버터다. 블로그 독자 H. 험터가 말한다. 저지방 땅콩버터 1133g 한 병은 6100칼로리를 낸다. 물론 지방을 빼지 않았으면 열량이 더 높다. 같은 분량의 완두콩에는 고작 1200에서 2000칼로리가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땅콩버터는 대단한 고열량 식품이다. 완두콩과 달리 조리 시간이 짧으며 긴급 대피용 배낭에 챙기기도 간편하다. 저지방 땅콩버터는 저장 기간이 2년을 넘는다. 단, 땅콩버터를 먹을 때는 소화에 주의해야 한다. 땅콩버터나 고기 위주로 식사하면 장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식단을 다양하게 짜야 한다. 착록조류 정제. 착록조류는 주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로 섭취할 수도 있다. 단기 긴급 대피용 배낭에 저장하는 식품 중에 부피가 가장 작다. 싹티온 씨앗을 성인 1인당 1.4kg 비축한다. 대량으로 사기 전에 여러 종류를 맛보고 입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 커피. 커피는 오랫동안 보관하면 맛과 향이 떨어지지만 입맛이 까다롭지 않다면 커피콩을 갈아 진공 포장하여 꽤 오래 저장할 수 있다. 다만 벌레가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